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의 양혜미입니다. 2026년 첫 토플 개정 시험 너무 궁금하시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부터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일단 오늘 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정 전후 토플 리딩 구성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뭐가 변했고 뭐가 안 변했나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FAQ 섹션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출 유형 탑 3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조언 있죠. 개정시험 준비 5 팁스 드릴게요. 일단 토플 개정 후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2026년 1월 21일부터 변경됐습니다. 방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변경된 시험인데요. 일단 지문이 원래는 긴 학술 지문 2개가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마줄 1, 마줄 2. 큼직하게 파트가 2개로 나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줄 1에는 빈칸 채우기라는 신유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술 지문에 빈칸을 막 뚫어놓고 빈칸 나머지 글자 채워보세요. 앞 글자는 있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10개나 줘요. 그리고 짧은 일상 지문 있죠.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우리 토플에서는 그냥 학술 지문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학술 지문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살짝 토익스러운 그래서 이메일, advertisement, notice, social media post 같은 것들 일상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짤막짤막한 지문 있죠? 호흡이 짧은 지문들이 2개 채점이 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긴 학술 지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 들어가고요. 문제는 5개로 구성이 됐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짧아져서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줄 2로 들어가면 긴 빈칸 채우기 지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엄청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 거랑 똑같고 빈칸을 뚫어놓고 이제 거의 10개 문제에다가 나머지 글자 채워놓는 거고요. 다음 짧은 지문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긴 지문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 개수는 둘 다 똑같이 뒤에 마줄 2는 15개고요. 문제 유형은요. 기존에는 공식적으로는 9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 축제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6개에서 7개 정도 크게 보면 그 중 안에서 선택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개수는 35개에서 50개까지인데 사실 여기서 채점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채점되는 문제 개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채점되는 개수는 35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8분에서 30분 굉장히 레인지가 좀 더 커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짜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채점되지 않는 지문이 들어갔을 때 길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게요. 자, 이제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 개수가 늘었죠. 예전에는 20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최소 3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미 끼면 더 많아졌어. 50개까지 갈 수 있고요. 자, 더미가 부활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더미였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 제도가 들어왔어요. 더미는 ETS에 사적 목적이 있어요. 뭔가 공개되지 않은 연구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 때문에 껴놓은 채점이 안 되는 지문과 문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섣불리 이 문제는 왠지 더미스러운데? 이 문제는 진짜 이러실 필요가 없이 다 최선을 다해서 정식으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마줄 1에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15개 추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리딩에 나오면 마줄 1에 태스크 1, 즉 빈칸 채우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짜 지문, 즉 더미는 짧은 지문이 2개가 들어가건 아니면 또 긴 지문 그냥 하나가 들어가던 5문제가 또 독해 문제가 들어가서 10문제 빈칸, 다음 5문제, 독해 문제 해서 총 도합 15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나온다 치면 앞에 머줄 1이 10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뒤에가 8분에서 9분일 겁니다. 그 머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미가 여기다 낀다. 그러면 이제 앞에 머줄이 10분이 아니라 18분 이렇게 길어지고 20분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좀 더 보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미 포함 머줄 1 구성 예시를 2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빈칸 지문 1개, 짧은 지문 2개, 긴 지문 1개는 일단 기본 구성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제가 조금씩 까만색 글자로 더 넣었거든요. 빈칸 지문 1개, 그리고 짧은 지문 2개 이렇게 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짧은 지문이 없이 대신 긴 지문 하나가 들어가서 근데 문제 개수는 똑같네요. 추가로. 그래서 더미가 들어가면 원래는 더미 없을 때 마줄 1은 더 20개인데 문제가 15개가 늘어서 35개까지 마줄 1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줄 1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는 문제끼리 이동이 가능하니까 시간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방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신유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빈칸 글자 채우는 Complete the Word 섹션인데요. 일단 스펠링을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맥의 흐름에 맞게 넣는 거 결국에는 패러프레이징도 아직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직관적으로 빠르게 문법적인 그리고 어휘적인 정보를 통해서 들어가는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있었던 독해 문제 중에 어려운 유형이 있었거든요. 전체 지문을 요약하는 summary 그리고 또 문장 하나 요약하는 sentence verification 등등 몇 가지 유형이 빠졌어요. 근데 그 어려운 유형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긴 독해 지문을 우리 푸실 때 약간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독해 지문이 2개로 분류됐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일상생활 지문이 껴들어갔다. 그리고 적응형 평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Adaptive System인데요. Module 1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 즉 오답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뒤에 Module 2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더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게 이렇게 적응형 평가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적응형 평가는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잘 풀면 뒤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한번 설정해 볼게요. 마줄 1에서 우리 빈칸 채우기 짧은 지문 2개, 긴 지문 1개 요 세트 잘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마줄 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는 upper module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더 어려운 문제가 껴있는 거거든요. 빈칸 채우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긴 지문 있죠. 학술 지문이 또 보이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나 앞에 마줄 1 좀 잘 풀었나 보다. 이 기세를 이어가자. 그런데 마줄 1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마줄 2에서 빈칸 채우기 끝나고 뭐가 나오냐면 일상 지문, 짧은 지문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 앞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나 보다. 가늠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변경되지 않은 항목도 궁금하시겠죠? 대체적인 리딩 문제, 즉 독해 문제 유형 종류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factual information questions, 즉 사실 정보 찾기 문제 있죠. 옳은 것은 이 정보 언제 어디서 육하 원칙 관련해서 통칭 팩트라고 할게요. 팩트 문제 비중이 정말 아직도 너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팩트 문제 잘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총점 시스템이 좀 바뀐 것도 있지만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게 있어요. 기존 체제 30점 섹션마다 만점이고 총점 120점. 요 표기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 ETS에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6점 만점대로 1점부터 6점까지 0.5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시스템도 있는데 동시에 다 같이 표기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독해 지문은 문제 1개씩 화면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 한 지문에 5개가 나왔다. 그럼 그 5개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문제씩 배치돼서 넥스트 버튼 누르고 컨티뉴 버튼 눌러야 이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 그건 똑같아요. 이제까지랑. 그리고 리뷰 버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앞 문제 혹은 뒷 문제로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해요. 즉 한 머줄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머줄 1에서 풀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 리뷰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앞에서 조금 헷갈렸던 문제 돌아가 볼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줄 1이 끝나면 마줄 2로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줄 2 안에서만 또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상 점수표를 보여드리면 예전에 기존의 베이스 점수대가 있죠. 근데 그게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었어요. 같이. 그래서 120점 총점대랑 그리고 리딩 섹션 30점 만점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뉴 토플 총점 1에서 6점까지 배치되는 총점도 같이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커스 토플 정규반 학생 정도의 목표 점수로 친다면 일단 총점으로 따지면 95 이상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리딩은 한 24, 25는 최소로 목표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뉴토플 총점을 봤을 때는 레인지가 좀 크긴 한데 5.0에서 5.5 턱걸이 수준 조금 더 높게 나오면 높은 레인지 중에서는 근데 5.0부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부터 이제 빈출 문제 유형 탑 3 들어가 볼게요. 일단 빈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문제가 하나씩 그 똑같은 배점이 된다면 저 벌써 지금 엄청나게 차지하는 게 큰 유형이거든요. 일단 한 지문에 빈칸을 10문제를 만들어 놔요. 10문제로 글자를 이렇게 촘촘히 뚫어놓고 나머지 채워라 라고 하는데 난이도는 상에서 하. 그리고 출제 빈도로 따지면 개수 하나하나 다 의미 부여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첫 문장은 항상 이렇게 주제문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주제문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 소재를 던져주는 문장일 수도 있는데 첫 문장은 빈칸이 안 뚫려 있는 상태에서 제공이 되니까 첫 문장에서 정보를 많이 끌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장 보시면 Charles Darwin proposed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 이렇게 하면 어떤 분야인지 딱 감이 오죠. 아, 진화론 얘기 나오나 보다. 다윈 얘기 나오고 그다음 자연 선택설 나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종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theory 봤죠? 마지막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ccording to 그다음 theory인데 앞에 th 있고 뒤에 2개 뚫려 있네요. 뭘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이론을 지목하는 지시 형용사 this일 것 같죠. 이런 거는 아주 직관적으로 빠르게 들어와야 되는 직관적 빈칸 단서입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중간쯤에 environment 한 5번째 줄을 보이시죠? 환경에 따라 맞춰서 이제 적응하고 변화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진화하는 얘기가. 근데 그 environment 얘기를 좀 바꿔서 밑에 S-U-R-R-O 이렇게 뒤에 엄청 빈칸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근데 앞에 힌트가 많으니까 또 하나 더. 그 S-U-R-R-O만이 아니라 힌트만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문맥적 paraphrasing 단서라도 environment 끌어와서 surrounding을 넣었는데 뒤에 한 칸이 더 있네? 그러면 S 붙여서 surroundings 했는데 앞뒤 문맥 다 괜찮고 이래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as a result 하는 표현 보이실까요? 빈칸에 4개가 지금 글자가 뚫려 있는데 이렇게 접속 부사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치고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한 분야에서 학술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의 빈출 단어군을 익혀두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운 버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래서 앞뒤로 paraphrase가 꽤 돼요. reproduce, 번식해서 후손을 만들어서 offspring으로 넘어가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자손, 그리고 또 앞에 species, 종이 있었으니까 밑에 orga로 시작하는 거 뭘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organism인가? 근데 앞에 관사 on이 있으니까 뒤에 s를 안 붙여도 되겠네. 칸 수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부 팁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특히 어려워하는 지문 분야별 빈출 단어군을 묶어서 타이핑하는 훈련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했던 거 연습해 볼게요. 진화론 빈출 단어군 natural selection 그러면 select에서 뒤에 CTION 혹시 이런 거 뚫리지 않을까 준비해 주시고 advantageous traits, inherited, 그다음에 generation, offspring 이런 단어들을 쭉쭉쭉쭉 paraphrasing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런 단어 어휘꾼을 묶어서 훈련을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펠링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팁. 첫 번째, 일단 순차적으로 모든 블랭크를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먼저 보이는 것부터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블랭크를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렸던 거를 나중에 주변 힌트 보시면서 paraphrasing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혹시 마지막 칸 한두 개 남으면 엔딩 조절 좀 해주셔야 돼요. 품사 스위치 같은 걸로. 얘 하나만 볼게요. It is characterized by 이렇게 해서 뒤에 by를 보고 그리고 앞에 비동사 보고 여기는 단순 characteristic이라기보단 characterized 형태로 들어가겠다. 근데 앞에 관사가 있네? 그럼 이번에는 characteristic으로 갈까?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빈출 문제 유형 탑 3 중에 fact, factual information question 있죠? 사실 정보 찾기. 제가 정말 입 아프게 강조하거든요. 너무 비중이 높습니다. 난이도는 상에서 다양하고요. 그럼 한번 문제 푸는 순서랑 그리고 오답 유형 저랑 이렇게 만난 김에 한번 배워볼까요? 자, 문제부터 보세요. 항상 문제부터 보세요. 혜미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나와있죠. 혜미는 제 이름이거든요. 자, 혜미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사실인 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문을 읽겠습니다. 혜미는 채소와 과일을 좋아한다. 과일에서는 특히 딸기를 즐겨 먹지만 망고와 키위는 싫어한다. 채소로는 양배추를 선호한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문제 키워드가 뭐였어요? 혜미가 좋아하는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정답은 잘 끌어내시는데 이제 오답을 빠르게 선별해 주시는 게, 소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답 종류 3가지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오답 1. 망고를 좋아한다. 망고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화면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지문에 있는 말을 거짓말로 바꿨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Not true.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오답 2번 볼게요. 비타민이 많은 딸기를 좋아한대요. 비타민 많겠죠. 근데 지문은 없었어요. 그냥 딸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타민을 이런 얘기를 보시고 이건 없었는데 언급이 안 됐는데 언급 안 됐다. 따라해볼게요. Not mentioned 오답.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오답. 양배추를 선호한다. 선호해요. 근데 채소잖아요, 그거는. 문제는 혜미가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이런 거가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틀리는 문제예요. 초점을 못 맞추면. 문제 키워드 focus 꼭 처음에 맞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not relevant 오답입니다. 따라해볼게요. not relevant. 그럼 연속으로 3가지 오답 종류 암기해볼까요? not true, not mentioned, not relevant.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동의어 고르기 vocabulary 유형은요. 일단 주로 타스크 3에 나오긴 하지만 타스크 2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는 상에서 하, 그다음 총 2개에서 3개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제 키워드 단어가 주어져. 이건 빈칸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단어의 사전상 의미 초점 잘 맞춰주시고 사전상 동의어가 일단 무조건 기본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상 동의어 보기에서 골라야 돼요. 근데 이때 다른 게 사전상으로 의미가 전혀 교차점이 없다? 그럼 바로 1초에서 5초 안에 골라야죠. 아주 드물게 만약 사전상 동의어가 2개 이상 보기에 다른 뜻으로 주어져서 보이면 그때는 문맥도 추가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험 준비 5 tips 5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유형별 전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factual information 여전히 너무 강세기 때문에 오답 종류 정확하게 익혀두시고 빠른 오답 속어, 빠른 paraphrasing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플 필수 어휘 아직도 유효합니다. 똑같이 암기해 주세요. 다만 이제 좀 달라진 거 스펠링을 외우셔야 돼요. 예전에 리딩은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동의어인지 이 2가지 단어가 짝꿍인지만 알면 됐지만 이제 빈칸 채우기가 생겼잖아요. 스펠링까지 적어보면서. 그런데 결국엔 타이핑 싸움이니까 타이핑도 연습해 보셔야 되겠고요.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의어 고르기랑 그다음 일상생활 지문은 무조건 다 맞추도록 해주세요. 제가 원래 무조건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마줄 1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거기서 점수가 잘 나와야 이제 마줄 2로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upper 마줄. 나 오늘 잘했나 보다. 계속 잘하자. 이런 시그널 받고 들어가자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컨디션이 다 좋진 않잖아요. 마줄 2가 낮은 마줄, lower 마줄 나와서 상심을 너무 하시면 나중에 다음 섹션에도 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 멘탈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리 훈련 팁 들고 들어갈게요. 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마줄 1. 첫 번째 마줄에서 시간이 말리면 진짜 큰일 나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듯하던데요. 저도 직접 참여를 해봤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시츄에이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미 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10분 안에서 자, 그럼 빈칸 지문, 즉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2분에서 3분 쓰세요. 그리고 짧은 지문 있죠. 일상생활 지문 2개 2분에서 3분 쓰시고요. 그다음에 긴 지문에 4분에서 5분을 쓰세요. 근데 이거를 최대로 잡잖아요. 그러면 1분이 오버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로 다 쓰시면 안 되고 이 중에 2개는 최대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컨디션 보면서 최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일반적인 학생들 훈련시키면서 봐서 이제 평가를 내린 걸 기준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 빈칸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사이 껏 해주시면 좋겠지만 최대 3분. 그리고 짧은 지문 2분. 그다음 긴 지문 4분. 그럼 몇 분이 남아요? 1분이 남죠. 이 1분은 검토 시간으로 리뷰 버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분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짧은 지문 2분이 좀 짧으니까 그때 조금 더 추가해서 3분을 늘려주셔도 레인지 변경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거를 빠듯하게 푸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최소한 끝까지 답 마킹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줄 1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풀어서 마줄 2 어려운 지문으로 넘어갈 확률을 높여서 심리적으로 더 유리한 싸움으로 이끌어 가보자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총평 마무리를 할게요. 꼭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목표 점수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